그 창업 관련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를 좀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적어도 브랜드 매니저로 참여할 브랜드별 창업 지원 센터죠. 브랜드 매니저로 참여할 분들을 최대한 모으고 그분들이 지역센터 대표님들과 뭔가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인원의 비율로 따진다면 브랜드 매니저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나고 브랜드 매니저는 이제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확대를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정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서 오늘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해서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를 담당할 소속 컨설턴트들을 늘릴 건데 이 소속 컨설턴트들에게 이 부분을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역센터를 맡고 있지만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했고 또 그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브랜드 매니저들을 육성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아는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 일을 몰라서 가맹 본부를 대신해서 일을 잘 못하는 거니까요. 그냥 개념적으로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짜느냐는 이제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만큼 또 그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좀 할게요. 제가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사업 모델을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는데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브랜드 매니저는 브랜드를 하나를 맡아서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브랜드를 하나를 맡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그 다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데들 또는 여러분이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분 고객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러분이 직접 계약을 한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늘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적어도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협력요원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협력요원 제도의 그런 계약을 여러분이 체결을 한다면 그 브랜드는 굳이 다른 브랜드 매니저를 지정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정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냥 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알파가 여러분이 얼마나 셀프로 더 늘려가느냐에 따라서 알파는 뭐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20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 플러스의 이 메인 브랜드를 늘릴 때는 제가 이전과도 똑같지만 메인 브랜드를 늘리는 건 여러분이 그냥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낼 때 메인 브랜드를 늘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 규정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신규 브랜드라든지 신생 프랜차이즈를 늘릴 때는 여러분이 셀프 계약을 체결하는 브랜드들은 개수에 관계없이 늘려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한 게 결국은 가맹본부의 여러 면을 도와줘야 되지만 역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맹점 모집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앞으로 어떤 표현을 가장 많이 쓸 거냐면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이라는 말을 쓸 거란 말이에요. 계속 강조했지만 결국 가맹점을 늘려간다는 건 상권의 수를 늘려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권 개발, 상권을 계속 늘려가야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저희는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거니까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이 BBQ를 맡았으면 적어도 치킨 전문점이라고 하는 업종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자.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이 부담 느낄 수 있으니 결국 장기적으로 내가 BBQ를 맡았으니까 나는 적어도 치킨 전문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근데 여러분이 이 업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일이 정말로 많아질 거고요. 그 업종 전문성을 못 갖추시면 계속 그냥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그 매달려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생각해서 업종 전문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전수 창업이었어요. 전수 창업. 내가 치킨 전문가면 적어도 치킨집을 BBQ 창업을 시켜주는 거 이후에 누군가가 나 치킨집 그냥 가볍게 배워서 치킨집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라고 할 때 그 사람 창업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치킨집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을 아는데 프랜차이즈가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집들을 잘 섭외를 해서 그런 집들의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수창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전수창업은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맛집 또는 대박집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창업할 수 있게 해주자.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음식점들을 상업경신문 전수창업센터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리스트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경일 대표님이 파주에서 예를 들면 뭐 설렁탕집 되게 잘하는 데를 찾았다. 그 사람들 말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 노하우를 전수해줄 의향이 있더라. 물론 돈을 바꾸겠죠. 그죠? 이런 것을 서로 약속을 하면 저희는 그 설렁탕집을 창업경신문 전수창업센터라고 지정을 하고 앞으로 창업경신문 전수창업센터를 늘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수창업센터가 처음에는 뭐 10개, 20개에서부터 해서 50개, 100개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50개, 100개가 결국은 전수창업 아이템의 공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수창업을 도와줄 길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식화 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수창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급적 여러분 그냥 전수창업을 원하는 사람한테 전수창업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거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못 벌 거 아닙니까? 그죠? 1,000만 원을 전수비를 받아도 예를 들면 그냥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업체를 소개시켜주는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주겠냐고요. 전수해주는 사람한테 대부분의 돈이 가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욕심을 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수할 업체를 찾아내는 분은 사실은 그 전담 컨설턴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경일 대표님이 파주에 있는 한 설렁탕집 맛집을 찾아서 그분들이 전수창업에 동의를 해서 전수창업센터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경일 대표님이 그 설렁탕집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설렁탕집의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물론 그 설렁탕집에 돈이 많이 가야 되겠지만 이경일 대표님은 매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자를 소개시켜준 분이 같이 참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전수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집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창업경영신문 전수창업센터라고 하는 걸 활용해달라는 거고 또 전수창업센터를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들은요. 분명히 여러분이 조금만 이야기들을 잘 나눠가면 가맹사업에 대한 꿈이 있을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노하우를 전수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맹사업에 대한 욕심이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맹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이 되게 잘하는데 그 음식점을 가맹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때 무조건 가맹사업에 도전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전수창업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가맹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전수 아이템이 많아지면 우리 모두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수해줄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피자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전수창업을 원하면 소개시켜줄 업체가 있습니다. 파스타집을 전수창업으로 원하면 파스타집도 원하는데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개 업체는 이미 발굴해 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피자집으로 전수해줄 수 있는 업체, 그죠? 그 다음에 그 파스타집으로 전수해줄 업체. 물론 이 경우는 맛집이 아니라 한 그런 전문 업체예요. 그러니까 전수창업이라고 하는 게 꼭 맛집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김밥 전문가야. 나 김밥집 전수해 줄 수 있어. 그럼 그분은 김밥 전수 창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전수 창업을 좀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업체를 발굴하는 차원이라면 내가 맡은 업종에서 전수업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BBQ를 맡았고 치킨 전문가가 되어야 되니까 BBQ 이후에도 치킨집을 창업시켜 줄 수 있는 전수업체를 여러분이 발굴하면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수 창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창업자를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나는 게 좋을 건데 다다익선이죠. 그야말로 그 창업자를 만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전수 창업이 쓰일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BBQ만 창업시켜 줄 수 있는 것과 내가 치킨집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 방식으로 창업을 시켜줄 수 있는 거하고는요, 창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수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외식업이죠, 외식업. 그죠? 외식업은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이 슬기로운 마을식당과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외식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창업경영신문은 외식에 관한 대한민국 넘버원을 꿈꿔보고 슬기로운 마을식당과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를 육성해 나가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슬기로운 마을식당 전담 컨설턴트로서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 전담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음식점을 매달 케어해주는 방식, 매출 관리를 대신해주는 전문가로서, 그죠? 외식업 매출 관리를 대신해주는 전문가로서 슬기로운 마을식당, 그 다음에 음식점과 관련된 양도 양수, 영업 양도를 원하는, 팔기를 원하는 분 영업 양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수 창업으로 여러분이 외식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게 핵심 상권. 여러분 브랜드 하나를 맡았잖아요. 근데 브랜드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상권도 하나 맡자. 브랜드 하나를 맡든 상권 하나를 맡든 결국 소규모의 뭔가 하나를 맡는다는 게 의미가 있고 명색이 프랜차이즈를 맡을 거면서 상권에 대한 관심 나는 안 갖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상권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여러분은 브랜드 매니저로서 상권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권 하나는 내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위력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속 컨설턴트가 200명이면 핵심 상권이 200개. 200개의 상권에 책임자를 둘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브랜드, 소위 업체와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가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 일단 브랜드 하나에 상권 하나 이렇게 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외식업이라든지 뭐 전수창업이라든지 이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모델에 익숙해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브랜드 매니저의 사업 모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가 그냥 브랜드 매니저의 사업 모델이에요. 이 브랜드 매니저를 저는 1000명 이상 늘려갈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이제 회비도 내야 되지만 브랜드 매니저한테는 회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브랜드 매니저를 대거 늘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브랜드 매니저와 지역센터가 유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단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어윤재 대표님이 지금 강서구 센터를 맡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핵심 상권을 강서구로 삼고 있는 예를 들면 소속 컨설턴트가 10명이면요. 강서구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을 만들어 사업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맡은 지역에 창업경심 소속 컨설턴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요. 내가 맡은 지역의 상권을 그만큼 책임져 줄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그죠? 다른 브랜드가 내 지역에 들어오고자 할 때 상권별로 움직여줄 전문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지역센터는 모든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돼 있죠. 저도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는 지역센터는 모든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돼 있죠. 여러분 수수료 체계에서 10%가 지역센터 몫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룰이 정해져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브랜드 매니저를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여러분 익숙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컨설턴트를 계속 육성해야 창업경신문 컨설팅 그룹이 훨씬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업 모델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할 거예요. 브랜드 매니저는 이 5가지를 책임지는, 이 5가지로 사업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뭘 얘기했냐면 핵심 상권 프로젝트. 매달 우리는 핵심 상권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고, 그걸 제가 이달에 공동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고, 이달의 공동 마케팅을 모든 브랜드 가지고 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달에 프랜차이즈를 몇 개 정해서 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청화 3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청화 3대라는 브랜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청화 3대를 여러분 지역에 왜 늘려야 되는지, 어떤 장점을 제공할 건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가맹본부 대표님 모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청화 3대가 이달의 프랜차이즈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상권에 청화 3대라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접근이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목표 상권 프로젝트. 내가 맡은 상권에 청화 3대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나. 이게 저희가 개념화를 시켜놨다고 했지만, 정리를 해놨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투입되고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서 그 업무가 익숙해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청화 3대 가지고 가맹점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다른 브랜드 가지고는 가맹점을 못 낼까요? 내가 맡고 있는 상권에서 청화 3대 가지고 가맹점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왜 다른 브랜드,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올 때 그 상권에 다른 브랜드 가맹점을 못 내겠습니까? 매력적인 브랜드가 찾아지면 가맹점 내는 작업은 똑같을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 상권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거다. 그리고 핵심 상권 프로젝트는 내가 맡고 있는 상권이 핵심 상권이니까 저희가 핵심 상권 프로젝트라고 한 거지, 방법론은 뭐라고요? 목표 상권 프로젝트. 내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브랜드의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적어도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브랜드 매니저로서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BBQ를 맡았다? BBQ 가맹점을 늘리는 걸 도와주고 싶은데 이번 달에는 여기 상권, 번호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1번, 2번, 3번 상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다음 달에는 4번, 5번, 6번 상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 다음 달에는 7번, 8번, 9번 상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매달 뭐 3개씩의 상권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권을 공략하는 방법은 똑같을 것이다. 그죠? 상권을 공략하는 방법은 지금은 모호하지만 써보면 거의 뻔한 방법들이 나올 것이다. 그 방법을 여러분이 잘 써먹어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다른 브랜드를 그 지역에다 그 성과를 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 상권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하더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반복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핵심 상권 프로젝트를 적어도 한 개 상권은 책임져야 된다.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면 방법론은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점. 이건 뭐 제가 계속 슬기로운 마을식당, 이제 앞으로 창업경영신문의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일 거다.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 앞으로 창업경영신문의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일 것이다. 특히 여러분 사실은 음식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움직이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물론 그거 가지고 작정하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저희는 브랜드 매니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브랜드 매니저가 양도양수 가지고 날마다 뭐 양도양수만 부르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상대하면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슬기로운 마을식당이 여러분이 확실히 책임져야 될,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해야 될 사업 모델이라고요.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내가 BBQ를 맡고 있다면 BBQ 가맹점들도 슬기로운 마을식당에 참여할 수 있다. 슬기로운 마을식당에 참여하면 내가 누군가 다른 컨설턴트와 함께 매출 관리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매출 관리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뭐 하자는 얘기라고 했죠?
매출을 올려주자는 얘기니까. 매출 관리라는 말은 경영학적인 개념이고 매출 관리를 도와준다라는 건 매출을 어떻게든 올려주자는 얘기니까. 그죠?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의 가맹점의 매출은 어떻게든 올려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업 모델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 모델일 거고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가장 많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맡은 브랜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출 관리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매출 관리를 도와주면 무조건 매출이 올라갈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되셨죠? 그래서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절대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자체로 여러분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기로운 마을식당은요. 당장 여러분 이번 달부터라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월 12만 원이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12만 원 정도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을 올려주는 거 어렵지 않다. 게다가 제가 이미 여러분이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A라는 음식점이 슬기로운 마을식당에 가입하면 그 A라는 음식점은 사장에서부터 직원들까지 우리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다 무료로 시켜드리겠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직원 뽑을 때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뽑더라도 야, 너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래도 외식 경영 전문가 교육이라도 받아서 언젠가 네가 외식업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격증이라도 하나 딸래? 그리고 자격증 과정이잖아요. 외식경 전문가 양성 과정. 그렇게 해서 직원 모집에도 활용을 하고 내 직원들 동기부여에도 활용하고 실제로 내 직원들이 외식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니까 당연히 우리 음식점에 대한 매출이 올라갈 거고 거기다가 전문가 2사람 붙여서 매출 관리를 도와주니 매출이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컨설팅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것만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리포트를 쓰라고 매번 리포트를 새로 쓰라고 할 수 없어서 리포트를 쉽게 쓰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컨설팅은 결국은 머리가 하는 거지 시스템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시스템은 어차피 우리가 매출 관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래도 보고서를 매번 그래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라도 써줘야 될 텐데 그 보고서를 여러분이 매번 다 창작하고 있어야 되면 받는 돈에 비해서 너무 일이 많아질 수 있어서 그 작업을 자동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 나와야 마치 뭔가 서비스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매출 관리를 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매출 관리 도와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라도 하겠다고 그랬죠. 그죠? 매출 관리 소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LSM 매니저 맡을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출 관리 서비스는 당장 이번 달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슬기로운 마을 식당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일반적인 사업 모델이 될 거다. 여러분 주변에는 음식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부터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음식점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고 음식점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음식점을 도와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교육할 때마다 강조했던 외관 관리. 그죠? 외관 관리만 가지고도 음식점을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 있다. 이거 뭐 제 교육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외관 관리만 가지고도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외관 관리를 여러분이 직접 하려면 어렵잖아요. 디자인도 해야 될 수 있고 뭔가 잘못됐는지 진단해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제가 어떻게 접근한다고 그랬죠? 인테리어 전문 업체의 소위 익스테리어 또는 아웃테리어의 개념에서 밖에서 이 매장을 봤을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가 안 들어가고 싶은가를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관점에서 진단해서 소위 고객의 입장에서 들어가고 싶은 매장으로 만드는 그걸 외관 관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외관 관리 하나만 가지고도 사업은 하고도 남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식점들을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했던 게 자, 어떤 A라는 프랜차이즈가 여러분이 맡게 됐어요.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업체를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한테 도와달래요. 그래서 협력요원으로라도 가입을 해서 협력요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그죠? 돈을 내는 가장 낮은 수준이 협력요원이잖아요. 1년에 100만 원이니까. 1년에 100만 원이니까 그 협력요원으로 가입을 하면 여러분이 뭘 도와줄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죠? 15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죠? 15가지는 기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 15가지는 기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죠? 네, 그 15가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해줘도 그 A라는 프랜차이즈가 1년 후에 저 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라니까요. 그 15가지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계약 또 하겠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 15가지만 제대로 해줘도 무조건 또 하겠다라는 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는 얼마 안 돼요. 100만 원 중에 여러분에게 50만 원을 드릴 건데, 그죠? 100만 원 중에 여러분에게 50만, 브랜드 매니저에게 50만 원을 드릴 건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어쨌든 매달 매년 생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A라는 업체가 우리 협력요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업체와 성과 베이스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이 A라는 프랜차이즈를 유망 프랜차이즈로 만든 다음에 가맹점 늘리는 걸 도와주면 추가적인 수입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걸 전제하고 협력요원 계약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협력요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이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기계적으로 15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무조건 그 15가지를 챙겨주기만 해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15가지 생각 안 나는 분은 간담회, 2차 간담회 동영상 보시면 돼요. 아직 2차는 안 올라가 있죠? 1차는 올라가 있는데 2차는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반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죠? 이 이야기, 제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한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반복한 거고요. 앞으로 이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반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 브랜드 매니저가 앞으로 수익 창출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 하나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나려면 프랜차이즈를 찾아내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우연히 만났던 이 회사가 괜찮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너무 많아요. 만 개가 넘잖아요, 브랜드가. 그 10,0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1번부터 10,000번까지 쭉 살펴볼 거냐. 유망 프랜차이즈 찾아내겠다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수죠. 누군가가 이 업계에서 막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한테 A라는 브랜드에서 물어봐요. 오 대표님 A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할 땐 당연히 아는 줄 알고 물어봐요. 제가 창업교육심 대표니까 A라는 브랜드를 당연히 이 사람 정도는 알겠지. 근데 저 처음 들어본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든 브랜드를 어떻게 전부 다 살펴보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서 유망 프랜차이즈를 찾아내야 되는데 유망 프랜차이즈를 찾아내는 것도 요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기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기준 정보공개서를 봤더니 뭐가 좋대더라. 이 회사를 가봤더니 맛이 정말로 있대더라. 이 회사를 가서 상담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더라. 괜찮아 보여. 이런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업력이 쌓이면서 늘어날 거고 계속해서 다룰 거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영원히 눈에 안 띄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업체를 알았으면 그게 유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이 A라는 브랜드가. 그럼 여러분은 A를 맡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제가 오늘 아까 청와삼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청와삼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청와삼대에 대해서 들어본다면 이 브랜드 정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였는데 여러분이 영원히 청와삼대라는 브랜드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청와삼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이거 창업자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청와삼대 창업자 입장에서 청와삼대를 내가 알게 됐다면 나는 청와삼대를 창업하고 싶었을 건데 청와삼대가 내 눈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청와삼대를 창업 못하는 거예요. 창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창업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템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려고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전문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많은 브랜드를 접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브랜드를 저절로 접해볼 수는 없어요. 브랜드를 접해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알면 실천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알면서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첫 번째 방법,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가맹사업거래라고 하는 사이트이죠. 그죠? 가맹사업,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라고 하는 사이트고 제가 여기서 지금 어디를 열어봤냐면 정보공개서에 정보공개서 열람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열어놨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기준으로 11,986개 이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개수다. 물론 아직 등록 안 돼 있는 데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만 해도 11,986개, 근 12,000개에 육박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기에 우리나라 모든 프랜차이즈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해도 알려줘도 그림에 떡일 가능성이 큰 게 여기 12,000개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쭉 넘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12,000개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12,000개를 언제 다 살펴보냐고요. 보다가 지쳐버려서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런데 이 기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밑에 있을까? 어떤 게 뒤로 밀려 있을까? 이게 변경 등록 순서예요. 변경 등록 순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을 해놓으면 변경 등록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뭐 재무제표가 바뀌었거나 뭐 이럴 때 중요한 뭔가가 있을 때 변경 등록을 하는데 변경 등록을 할 때마다 맨 위로 올려놓거든요. 리스트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보세요. 여기 변경 등록은 리스트에는 안 나타나고요. 안에를 클릭해 보면 최종 등록일이라고 하는 최초 등록일이 있고 최종 등록일이 있거든요. 정보공개서 등록일이. 최초 등록일은 가맹사업을 개시했을 때고요. 최종 등록일은 지금 이 정보공개서를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한 날이에요. 이게 1월 2일이기 때문에 지금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변경 등록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러면 목록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제가 이 라인의 맨 마지막 음식생각이라는 브랜드 그 업체를 클릭해 봅니다. 최초 등록일이 1월 2일, 역시 오늘이네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 뒤로를 누르면 화면이 죽어버려서 보통 여기서는 그 뒤로 가르기 기능을 안 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밑에 목록 보기로 가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한 5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5번 그룹을 페이지를 누르면 자 5번으로 바뀌어 있을 텐데 5번에 있는 맨 위를 한번 눌러볼게요. 형제코다리라고 하는 브랜드. 형제코다리를 눌러봤더니 이것도 1월 2일 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번으로 갔다는 얘기는 50개 이상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월 2일 날 변경 등록한 브랜드가 지금 5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에 있는 맨 위 역전 총각 맥주라고 하는 브랜드를 클릭해 보니까 12월 30일로 돼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최종 등록일이. 자, 여러분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브랜드를 접할 때 매번 새로운 브랜드를 찾아볼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펴보면 돼요. 나는 하루 이틀 전에 변경 등록한 브랜드를 한 번쯤 쭉 살펴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브랜드를 살펴보면 여기에 머무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연말이고 연초기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 양이 좀 많은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10개, 20개, 많으면 30개 뭐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정하고 예를 들면 그래도 내가 매일매일 한 20, 30개 브랜드 우리나라에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있는지 여기에서 내가 한 20, 30개 정도는 살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시간 많이 쓰지 않고 여기서 새로운 브랜드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브랜드들을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모든 책을 다 정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브랜드를 전부 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어떤 브랜드이고 가맹점은 몇 개나 되고 회사는 어떤 회사고 뭐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도를 살펴보면서 좀 더 관심이 가는 브랜드를 검색도 해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브랜드를 발굴해내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접하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접하는 방법이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한 게 어차피 모든 브랜드를 살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아예 그걸 가지고 자료 수집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처음 접할 만한 브랜드들을 만나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관심 가질 브랜드들을 접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공개에서 변경 등록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새로운 브랜드들을 찾아가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브랜드는요. 정보공개에서 변경 등록을 안 해서 뒤로 밀려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쪽에 있는 건 살펴볼 필요 없어요. 최근에 뭐가 바뀌었는지를 통해서 나는 최근에 변경 등록한 브랜드만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시면 그중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브랜드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팁으로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최초 등록일과 최종 등록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최초 등록일을 바로 확인해보면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보면 최초 등록일은 바로 나와요. 리스트에.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 보여드리면 잘못했네요. 여러분 리스트를 보면 브랜드 리스트를 보면 최초 등록일은 첫 화면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리스트를 봐가면서 최초 등록일이 예를 들면 올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1월 2일이니까 올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나는 2022년도 최초 등록일이 2022년도로 되어 있는 거는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올해 신규 등록한 브랜드거든요. 최초 등록일이 2022년도라는 얘기는 올해 신규 등록을 했던 상황이고 그런 브랜드는 아직 제대로 체계화됐을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들이 브랜드 매니저로서 특히나 초기 단계의 프랜차이즈 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고 있다면 그런 예를 들면 올해 등록한 브랜드들은 여러분이 접촉해 볼 필요도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뻔하니까 올해 등록했으니까 가맹점 그래봤자 10개, 20개도 안 될 거고 많아야 20, 30개일 테고 그런 브랜드 직원 많아봤자 10명도 안 될 테고 그런 브랜드는 항상 부족한 게 많을 테고 여러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으니까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리스트업을 해나가면서 그중에 최근에 신규 등록한 업체들을 여러분이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돕고 싶은 브랜드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유망 프랜차이즈를 발굴해 나가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이거 이외에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자주 쓰는 팁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여러분 페이스북을 많이 보는 분들 같으면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업체들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하는 업체들 여러분 광고하는 업체는 그만큼 지금 공격적으로 그쪽에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좀 더 유심히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여러분이 창업박람회 같은 거 여러분 창업박람회 갈 때마다 볼 게 없다고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 창업박람회는 적어도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라면 매번 가야 돼요. 적어도 박람회 할 때마다 한 번쯤 가서 적어도 이번 박람회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 중에 내가 알았던 브랜드, 몰랐던 브랜드,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브랜드
뭐 이런 브랜드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그중에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 브랜드들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게 없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평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중에 딱 한 개, 두 개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아도 컨설턴트로서는 의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창업 박람회를 여러분이 자주 가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도 창업 박람회가 있죠? 이번 주 5일, 6일, 7일인가요? 네. 지금 신석순 대표님이 부스에서 고생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 박람회를 활용하는 것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으면 뉴스 검색, 예를 들면 창업이나 프랜차이즈나 뭐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이런 키워드들을 뉴스 검색 정도를 해보면 창업 관리 적어도 신문사를 활용하면서 가맹점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걸립니다. 적어도 홍보에 애쓰고 있는 브랜드들은요, 걸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방법.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신규만 가지고 관심 가지면 안 되니까 제가 강조하는데 창업경제신문 랭킹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을 여러분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1등부터 500등까지. 그죠? 이거 이제 거의 메인 브랜드인데요. 메인 브랜드들이 돌아가는 거, 여러분 메인 브랜드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관찰하면 의외로요, 5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브랜드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에 있는 브랜드 또는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예를 들면 100대 프랜차이즈에 그 걸려 있는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을 수시로 살펴보면서 혹시 얘네들 중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없나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사실 이 방법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써먹지 못하면 새로운 브랜드를 우연히 접하면 발견하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이 새로운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행동에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아는 브랜드만 가지고 매번 고민하고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이후에 이제 여러분 길 가다가도 적어도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쯤 되면 길 가다가 간판, 음식점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맹점 모집이라고 붙어 있으면 걔네들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냐면 가맹점 모집이 붙어 있는데 가맹사업이 등록이 안 돼 있다?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한 애들이거든요. 가맹사업을 하고 싶어서 간판에는 가맹점 모집을 달았는데 아직 등록도 안 한 애들. 그죠? 아까 신규 등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만나면 시스템 구축부터 제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소위 상가들, 가게들을 볼 때도 유심히 쳐다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계속 눈에 보여요. 관심이 있으면.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시스템 구축도 해나가겠다고 그랬죠. 그죠?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합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한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건데 시스템 구축 해주려면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건데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여러분 모두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돼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안 해봤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줬으니까 조만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무조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하겠다고만 하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간 많이 안 쓰고요. 시간 많이 쓰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죠? 시간 많이 안 쓰고 일을 나누어서 소위 시스템 구축을 여러 명이 코웍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제가 마련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 이제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1,000만 원 정도는 낼 의사가 있다면 1,000만 원도 낼 돈이 없다면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도 낼 수 없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럴 때는 그냥 협력회원으로 가입해서 스스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코칭 정도는 해주겠다. 이거는
협력 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시스템 구축 매뉴얼 만드는 거 우리 매뉴얼 필요합니다. 우리 체계적으로 좀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스템 구축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건데 1,000만 원도 적게 받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거니까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하고 프로젝트를 10번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 시스템 구축 컨설팅에도 모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관리자 센터를 유심히 들여다본 분들은 이미 발견했을 건데,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관리자 센터 홈페이지인데요. 관리자 센터인데 이거 제 아이디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여러분 아이디로 들어간 것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다른 거 여기서 보지 마시고 MCP 고객 관리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MCP 고객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눌렀거든요. MCP 고객 관리 메뉴를 눌렀더니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그죠? 리스트가 뭐 말해서 3천 몇백 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직화 삼겹구이라는 브랜드를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그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들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고 여기에 뭐 게시판이 또 따로따로 나오고 마치 이 브랜드의 홈페이지처럼 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봐서 그렇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예를 들면 직화 삼겹 직구 3이라는 브랜드를 클릭을 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 뭐 전화번호나 이름이나 이메일이나 대표자 뭐 담당자 그다음에 이 회사는 가맹점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왜 이 브랜드를 여기다 등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브랜드 예를 들면 이 브랜드하고 내가 대표자를 만났다. 내가 이 브랜드의 대표자를 만났다. 그러면 서비스 일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랜드하고 내가 오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면 상담 일지에 별도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건 한 화면이지만 실제로 이 브랜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놓을 수 있게 그래서 관리해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고객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건 제 아이디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이 다 보이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제가 특정 지역센터 아이디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창업신문 아이디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제주창업신문 아이디로 접속을 했어요. 똑같이 MCP 고객관리를 클릭을 할게요. MCP 고객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브랜드는 뜨는데 다 비공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청화3대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청화3대를 클릭을 하니까 안 들어가져요. 왜요? 네, 청화3대를 볼 수 있는 건 청화3대를 담당하시는 분, 청화3대를 여기다 등록하신 분이 보는 거지 모두에게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대표자 전화번호도 들어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담당자 뭐 본부장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다 열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적어도 여러분이 등록한, 여러분이 맡고 싶은, 여러분이 맡게 될 브랜드들을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게 뭐냐면 제주 설렁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다 비공개인데 제주 설렁탕, 제주 삼겹살만 홍길동, 뭐 본부장 이렇게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 있고요. 제가 여기서 제주 설렁탕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들어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제주 설렁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남길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하고 상담 일지를 기록할 수도 있고 방문하고 또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예를 제주 설렁탕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써줬다. 그럼 서비스 일지에 기록돼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그 뭐 인트라넷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걸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써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제가 제주 설렁탕을 맡고 있으니까 제주 설렁탕을 여기에 등록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하고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브랜드가 생길 수 있잖아요. A라는 브랜드 매니저도 소위 제주 설렁탕을 원하고 B라는 브랜드 매니저도 제주 설렁탕을 원하면 서로 A도 제주 설렁탕을 접촉하고 B도 제주 설렁탕을 접촉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회사에 창업경신문에 2명, 3명의 브랜드 매니저가 따로따로 연락해서 전부 다 다른 소리를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을 담고 있냐면 브랜드 선점 기능이 담고 있어요. 브랜드 선점 기능. 무슨 말이냐? 제주 설렁탕이라는 브랜드 내가 살펴보다가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검색해 봅니다. 제주 설렁탕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했더니 제주 설렁탕은 이미 등록돼 있네. 담당자가 오병묵이라고 되어 있네. 아, 이거는 내가 맡을 수 없구나. 이해되셨어요? 이미 다른 브랜드 매니저가 맡고 있는 거니까.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등록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제주 비빔밥 그런 게 있는지 검색을 했더니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주 비빔밥을 이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이 브랜드를 맡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어떻게 남기는 거냐면 여기 여러분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등록을 누르면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는 아직 안 만났으니까 상담 예정 하면 이제 제 이름이 뜨죠. 제 아이디로 등록을 했으니까 브랜드 제주 비빔밥이라고 등록을 하고 뭐 법인인지 개인인지 회사명 등등등을 입력하고 여기에 등록을 딱 누르면 되는데 제가 나머지를 등록하지 않아도요. 일단 내가 이걸 선정해 놓는 기본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상호만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회사명은 등록을 해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다시 비빔밥까지 그리고 등록을 했더니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하고 상호만 일단 등록을 하면 새로운 브랜드가 등록이 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담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오병묵이라고 되어 있죠. 선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주 비빔밥을 여러분이 선점하는 순간 다른 분이 제주 비빔밥을 맡고 싶어도 못 맡는 거죠. 설령 중복돼서 등록을 됐다 하더라도 먼저 등록한 분한테 일단 우선권을 드려요. 다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구잡이로 막 다 등록해 놓으려고 하죠. 그럼 이제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볼 계획이 있는 데들을 등록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일단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주 비빔밥 같이 어떤 신규 브랜드를 등록하면 저희가 일정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이 브랜드에 대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브랜드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작정 여기다가 많이 등록해 놓는다고 해서 선점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 시스템은 두 가지 목적이요. 방금 전에 서로 선점하기 위한 기능도 있지만 서로 그런 업무 우선권을 조정하기 위한 기능도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가 5개, 10개만 돼도요. 소홀하게 관리를 덜하는 브랜드들이 나오게 돼요.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모든 브랜드를 모니터링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주 비빔밥 여기 등록이 됐으면 저희 창업경영신문에서는 그 제주 비빔밥을 모니터링을 할 거고 그 모니터링을 하는 중에 예를 들면 그 브랜드를 만약 이국형 대표님이 맡았다면 이국형 대표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브랜드를 어떻게 도와줄 건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아는 정보를 주어서 공유를 하면서
그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갈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본사가 함께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거다. 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앞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스템 등록은 별거 아니고요. 관리는 여러분이 조금만 꼼꼼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실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꼼꼼하면 돼요. 여러분이. 꼼꼼하면 돼요. 문제는 이 일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뻔히 자기가 제주 비빔밥을 맡아놓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장담컨대 나중에 여러분 A라는 컨설턴트가 제주 비빔밥을 맡았는데 1년이 됐어요. 예를 들면 협력회원으로 가입했으면 1년 후에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후에 만약에 제주 비빔밥이 우리 갱신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결과물이 이 관리자 시스템에 다 남아있어요. 상담도 거의 안 했을 거고 서비스 일지도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을 거고 정보도 뭔지도 모를 거고 적어도 가맹점 모집에 대한 전략도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아, 이 브랜드는 갱신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내용만 꼼꼼하게 챙겨가는 것만으로도 절대로 브랜드를 방치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고객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지역센터 관리자 센터든 브랜드센터 관리자 센터든 전부 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여러분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노출돼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신규 브랜드를 등록하게 돼 있고요. 적어도 어떤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색해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라도 활용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서비스 일지다 뭐 상담 일지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들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그런 기준까지 다 설명해 버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한 개 브랜드라도 두 개 브랜드라도 등록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를 저희한테 물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간단하니까, 아주 간단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대충 뭘 입력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서비스 일지나 상담 일지나 경영 진단이나 회원사 소식이나 게시판이 4개가 나와 있는데 그 게시판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접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만 좀 저희한테 물어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아까 15가지도 말씀드렸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도와주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을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을 도와주려다 보면 당연히 그 브랜드의 경쟁력, 좀 더 우수한 포인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 가맹본부가 자꾸 가맹점 창업자를 만나기를 하는데 계약이 안 나온다? 그럼 뭐가 부족해서 계약이 안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이 저희와 또는 더 그 브랜드를 잘 알만한 분들과 서로 상의해가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면 여러분이 제대로 그 브랜드를 도와줄 수 있는 소위 위치에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서 100%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건 어렵겠지만 저희와 함께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성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알파 셀프 계약은 개수에 제한 없이 늘려드리겠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물론 메인 브랜드에도 신경 써야죠. 메인 브랜드가 더 많은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보여줄 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메인 브랜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서 결국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제가 여기서 또 반복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제가 여기서 정리하면서 다시 갑니다. 여러분 결국 브랜드 매니저는요 가맹본부와 또는 가맹점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소통을 등한시하면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브랜드를 도와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 무조건 도와줄 게 있을 겁니다. 무조건 도와줄 게 있을 겁니다. 그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방치하고 있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소통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소통들인 건가? 앞에서 이미 나온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 지금부터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창업계획서라고 그랬어요. 창업계획서. 내가 BBQ를 맡았으면 적어도 BBQ 창업계획서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창업경영신문 버전의 BBQ 창업계획서를 내 손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가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양식은요, 질의응답 75개. 그죠? 질의응답 75개에 대한 답을 써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가맹점 창업계획서입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사 창업계획서 아닙니다. 가맹점 창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BBQ를 맡았으면 BBQ 가맹점 창업계획서를 75개의 질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창업계획서를 만들어가고 그 창업계획서가 창업경영신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창업자를 창업경영신문에 끌어들이게 될 거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서 제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창업계획서들을 전부 다 공유할 거기 때문에 어윤지 대표님이 만든 창업계획서를 이국형 대표님한테 제가 숨길 필요가 있나요? 대외적으로도 공개할 건데 우리끼리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윤지 대표님이 만든 창업계획서를 이국형 대표님이 참고할 거고 이국형 대표님이 만든 창업계획서를 어윤지 대표님이 참고할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각각의 질문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꼭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어떤 몇 번 질문에 이런 내용을 꼭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넣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의 창업계획서는 저절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작을 해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의 가맹점 창업계획서를 내 손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맹본부와 소통하는 길이에요. 예를 들면 BBQ의 고객관리 방법이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BBQ의 고객관리 방법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맹본부나 가맹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니네는 도대체 고객관리를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취재입니다. 취재. 자꾸 취재를 기사를 쓰기 위한 노력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업계획서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맹본부나 가맹점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취재고요. 그 취재는 여러분에게 계속 힘을 실어줄 겁니다. 취재는요, 다다익선입니다. 여러분이 취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향력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날마다 그렇잖아요. 취재를 하면 됩니다. 취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시도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취재를 하려니까 막막하죠. 왜 막막한 줄 아세요?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창업계획서는요. 75개의 질문이 나와 있고요. 이 질문은 내가 알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다른 창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BBQ의 창업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식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창업자들을 위해서 취재를 해서 창업계획서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통 도구일 겁니다. 두 번째, 기사. 여러분 더 얘기해서 뭐예요? 내가 BBQ를 맡았으면 적어도 BBQ 기사가 창업경영신문에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그죠? 내가 애써주면 된다.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물론 기사를 잘 쓰려면 어렵죠. 기사를 잘 쓰려면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 BBQ 창업 리포트라고 하는 기사가 있거든요. BBQ 창업 리포트, 이건 자동으로 써진 기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알려드리지만 BBQ 창업 리포트라고 창업경영신문에 만약에 그런 기사가 있다. 이건 자동으로 써진 기사예요.
여러분이 뭐만 해주면 되냐면 데이터만 입력해주면 돼요. 뭐 보고? 정보공개서 보고. 이해되셨어요? 내가 BBQ를 맡았다. BBQ 정보공개서를 보고 데이터만 입력해주면 기사가 한 2페이지 분량으로 자동으로 써지는데 그거 안 할 겁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써지는 기사도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상권 뉴스라든지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상가 리포트라고 하는 기사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거예요. 상가 리포트. 어떤 가게가 비어있다? 저 가게에 우리 브랜드가 어울릴 것 같아. 이걸 기사로 써내는 거예요. 이런 기사 포맷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건데, 그런 기사를 여러분이 자꾸 써주면, 그런 기사를 여러분이 자꾸 써주잖아요. 프랜차이즈 회사는 여러분이 기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검색하면 뜨는데요. 그죠? 검색하면 뜨는데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가맹본부와 소통하는 역시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크게 보면 창업계획서와 기사를 쓰는 것만 가지고도 가맹본부하고 소통은 실컷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이후에 이제 여러분 취재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자꾸 여러분은 물어봐야 돼요. 가맹본부에게 또는 가맹점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우리 교육할 때 토론 수업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선수들은요, 알면서 물어요. 알면서 물어요. 또 진짜 선수들은요, 얘가 틀린 답을 얘기할 줄 알면서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BBQ를 맡고 있는데 BBQ 어떤 담당자한테, 야, 니네 가맹점 고객 관리, 가맹점에 대한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상대방 입에서 틀린 답이 나올 걸 알면서 또 묻는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도 있다고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묻는 거죠. 왜? 상대방은 틀린 답을 얘기할 거니까. 틀린 답을 얘기할 거니까 내가 답을 교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물어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몰라서 묻고 아는 것은 알아서 묻고. 그죠? 자꾸 물으면 여러분, 물으려면 전화 통화라도 할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하든 이메일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줬느냐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전화하는 사람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박준영 대표님을 제가 처음 만났다 치자고요.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에. 근데 박준영 대표님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막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박준영 대표님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위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어차피 내가 BBQ를 담당했는데 BBQ 담당자들한테 나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알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꾸 질문하고 묻고, 야, 내가 니네 거 이거 기사 썼다. 내가 니네 거 창업계획서 지금 만들고 있다. 자꾸 알려주면 여러분이 저절로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지. 억지로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애쓰지 마세요. 이런 노력이 여러분을 저절로 유명하게 만든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초대. 여러분, 초대를 해서 안 올 수도 있죠? 그래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마케팅 교육이 다음 주에 있다? 창업경영신문에서 시행하는 프랜차이즈 마케팅 교육, 무료 교육이 다음 주에 있다? 그러면 내가 맡은 브랜드에다가 일단 알리는 거예요. 야, 다음 주에 마케팅 실무 교육 있거든? 야, 니네 신입사원 혹시 없니? 이 교육 받게 해. 이해되셨어요? 다다음 주에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안이라고 하는 건, 초대나 제안은 꼭 상대방이 오케이를 할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2주 후에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있다? 내가 BBQ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 BBQ 본사에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야, BBQ 가맹점들한테 다다음 주 소상공인 사관학교 우리가 하는데 다 무료거든?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 없어? 이렇게 제안을 해놓으면 오케이, 예스든 노든 그 답이 예스든 노든 여러분은 일정한 목표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스면 땡큐고요. 노를 해도요.
그 다음에 2번 노를 하려면 찝찝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3번 노를 하면 찝찝한 거라고요. 그것도 무료 교육인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BBQ 가맹점을 내가 가맹본부를 통해서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떤 방법 있어요? 직접 초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내가 BBQ 담당자인데, 내가 BBQ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창업경영신문이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한단 말이에요. BBQ 가맹점주들, 여러분이 직접 왜 초대를 못 합니까? 근데 미리 가맹본부한테 먼저 기회를 줬잖아요. 야, 니네 가맹점들 소상공인 사관학교 참석하면 도움이 될 건데, 초대를 좀 하자. 근데 얘네들이 협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서너 번 협조 안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직접 가맹점들한테 전화를 때리든 DM을 쏘든 해버리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이런 게 초대 또는 제안. 여러분 제안도요. 제안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좋죠. 땡큐죠. 그렇게 생각하면 영업 못합니다.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안 받는 대로 즐기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제안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받아들일 때도 부담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자꾸 제안을 하다 보면 거절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간 공개하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가져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죠. 앞으로 저희 창업 체험 프로그램 많이 써먹을 거다. 근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BBQ가 있다. BBQ의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안할 거냐면 BBQ 가맹점들 중에 창업 체험 센터를 만들 거예요. BBQ 가맹점들 중에 창업 체험 센터를 지정을 해서 BBQ 창업을 체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그 창업 체험 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가맹점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해보고 창업할 수 있게끔. 여러분 이런 제안은요. 지금 당장 가맹본부들한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왜 협조해야 되지? 이게 왜 필요한 거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용을 완전히 알게 되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협력회원 가입은 저절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창업체험을 왜 하겠어요? 가맹본부 입장에서 창업체험 프로그램 왜 가동합니까? 얘기해 주실 분. 가맹본부 입장에서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왜 합니까? 이국형 대표님.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가맹점 개설을 하기 위해서 네. 하겠죠. 그런 부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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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에 되게 도움이 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냥 창업하실 분들 모여라 하는 거하고 우리 회사는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창업경영신문이 모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창업경영신문에서 창업체험센터를 지정하는 거니까. BBQ에 가맹점이 몇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략 한 100개 정도의 가맹점에 창업체험센터를 지정하고 그 창업체험센터들, 여러분 장사 안 되는 데를 창업체험센터로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데를 창업체험센터로 쓰면 도움이 안 돼요. 가맹 계약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뭔가 특성이 있는 데들을 창업체험센터로 지정을 할 거고 그 창업체험센터로 지정하면 그 가맹점에게도 이익이 되게 할 거거든요. 지정된 가맹점에도. 그리고 이런 창업체험센터를 한 100개를 지정해서 창업자들에게 창업체험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내세울 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더 안전하게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창업을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실제로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DB량이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DB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광고를 했을 때. 그래서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제안하면 거절할 거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거 거절하셨지만 이거 지금 어디가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거 한번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제안을 반복적으로 하면 가맹본부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요청도 하는 거고요.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을 거절될 것 자꾸 부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탁을 하면서 내가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가맹본부에게 돈 안 들어가는 뭔가를 부탁을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부탁입니까? 그 부탁 아닙니다. 가맹본부에게 그 가맹본부가 좋아할 만한 제가 창업교육을 기획해가지고 그 창업교육을 가맹본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시다 그러는데 그게 부탁으로 보입니까? 형식은 부탁이지만 그거는요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어낼수록 가맹본부와의 소통은 훨씬 더 쉬워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맹본부와 소통하는 방법은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칼럼을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제가 여러분에게 빅마우스 전략을 얘기한 적도 있고 교육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랭킹을 가지고 여러분 랭킹을 이제 이번 달에 저희가 발표하거든요. 랭킹 2023년도 랭킹을 이번 달에 발표하거든요. 여러분 랭킹 발표할 때쯤이면 가맹본부하고 전화 통화할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의 랭킹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럴 수 있거든요. 정보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 입력한 게 아니라 정보공개서에 잘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 창경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바로잡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맹본부하고 얼마나 소통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맹본부와 소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맹본부와 소통하는 건 내가 말만 잘하면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맹본부하고 구체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돼요. 또 가맹점하고 소통을 할 때도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마을식당,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의 가맹점들과 소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해되셨어요? 슬기로운 마을식당이 뭔데요? 매출 관리 도와주는 거라면서요. 매출 관리 도와주는데 내가 맡은 브랜드의 가맹점 매출 관리를 여러분이 도와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도와줄 능력이 되죠. 그죠? 오히려 저는 장담컨대 가맹본부보다 더 매출 관리를 잘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맹본부들이 매출 관리를 제대로 도와주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출 관리를 제대로 도와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그럴 때 슬기로운 마을식당 같은 게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는 도움이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BBQ를 맡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까지 시스템이 돼 있냐면 BBQ 가맹점별로 뉴스레터 서비스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내가 BBQ를 맡았는데 BBQ 가맹점들이 각자 운영하는 뉴스레터. 여러분 제가 뉴스레터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이 지금 와닿지 않을 건데 예전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라면 블로그예요. 블로그. 어떤 분은 그걸 미니 홈페이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블로그라고 제가 여러분 그 기자들 산업경제신문 국민 기자들에게 저희가 제공한다고 했던 그 블로그 있죠. 전용 블로그. 그 블로그를 가맹점들별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가맹점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잘해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소통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소통할 거 정말 많아요. 여기 뭐 신석순 대표님 제가 뵐 때마다 자영업자들에게 바우처든 정책자금이든 국비지원 뭐 사업이든 그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또는 그런 정보를 활용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 우리 그거 가지고 좀 써먹읍시다.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실천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그 브랜드와 여러분은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용어를 용어를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처음 쓰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주기적 프로그램. 주기적 프로그램. 그 용어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기적 프로그램은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별도로 강조하지 않아도 그 주기적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그냥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지, 이거 가지고 이거 쓰는 방법이 있지.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소상공인 사관학교 얘기했었죠? 소상공인 사관학교. 창업경영 신문은 어차피 매달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진행한다. 그럼 창업경영 신문은 매달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활용하니까 여러분은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활용해서 여러분 가맹본부와 소통할 수도 있고 가맹점과 소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종과 소통할 수도 있죠. 이해되시나요? 나는 BBQ를 맡았다. 그러므로 나는 치킨 전문가이어야 된다. 근데 다음 달에 소상공인 사관학교 주제가 배달이래. 아, 그래? 그럼 내가 맡고 있는 치킨집들에게 배달 교육 다음 달에 들으러 오라고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일종의 주기적 프로그램입니다. 어차피 창업경영신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진행할 이벤트들이 있고요. 그 이벤트를 여러분이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라는 교육이 있다. 다음 달에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라는 교육을 한다? 아, 내가 이 교육을 내가 접촉하고 싶었던 브랜드에다가 제안해야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찾아놨던 신생 프랜차이즈에게 제안해야지. 다음 달에 프랜차이즈 마케팅 교육을 하더라? 아, 내가 찾아놨던 신생 프랜차이즈들에게 초대해야지. 가맹점 모집 이 사람들 답답해 할 건데 우리가 가맹점 모집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이 브랜드 관계자들에게 내가 초대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창업경영 신문이 여러분이 신경을 쓰든 신경을 쓰지 않던 어차피 진행될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창업박람회,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설명회, 자영업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세미나,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프랜차이즈 마케팅 실무, 무료 창업교육, 소상공인 사관학교. 얼마나 많아요?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막 실망하는 목소리로 뭐랄까요? 낙심한 목소리로 다음 주에 소상공인 사관학교이나 이번 달에는 2주 후겠죠? 2주 후에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있는데 왜 홍보 안 하세요? 홍보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홍보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인지라. 2주 후에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열리고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창업경영신문의 이벤트고 제가 여러분에게 홍보 좀 부탁하니까 여러분은 자꾸 나한테 왜 부탁만 하지? 창업경영신문 5대표는 왜 자꾸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안 들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2주 후에 열릴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재료라고요. 여러분이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열립니다. 맞습니까? 이선명 대표님, 지금 집중할 수 있죠? 마이크 한번 켜주실래요? 안 되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혹시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네. 자, 2주 후에 소상공인 사관학교 열립니다. 이선명 대표님이 해외 출장을 가도 열립니다. 네. 이선명 대표님이 홍보 안 해줘도 열립니다. 네. 어차피 열린다고요. 그러면 이선명 대표님은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아까 제가 이선명 대표님 브랜드 뭐 맡으셨죠? 아직 안 맡았다고 그랬나요? 네. 요번 주까지 꼭 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브랜드는. BBQ나 네. BHC 맡으셔도 돼요. 지금 네. 그거 맡으신 분들이 네네. 그만뒀으니까. 자, 좋습니다.
네. 자, BBQ를 맡았다. 제가 지금 여러분은 지금 뭐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BBQ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지? 내가 BBQ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지? 가맹본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지? 가맹점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주에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열린다니까요? 써먹어야죠. BBQ 본사에다가 야 우리가 소상공인 사관학교 하거든. 니네 가맹점들 얼마나 좋냐? 이런 교육 무료로 들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절하면 어때요? 거절하면 그대로 두세요. 자기들 소리 아닌가요? 거절하면? 그죠? 그러고 몇 번 제안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선명 대표님이 BBQ 가맹점들에게 전부 다 직접 연락해버리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어차피 매달 열릴 건데 그런 이선명 대표님과 그냥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열리든 말든 모른 체 하고 있었던 분하고 누가 이깁니까? 누가 잘하는 겁니까? 이래도 제가 부탁하는 겁니까? 이거 부탁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열릴 거라니까요. 곧 그죠?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또는 프랜차이즈 마케팅 실무 열릴 거라고요. 프랜차이즈 마케팅 실무는 가맹본부 대상 교육 아닙니까? 이거 창업교육신문이 무료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맹본부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초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100군데, 200군데에 따라서 초대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브랜드들을 초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색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든 안 오든. 그거 없어서 원래 접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켜드리면 또 길어질까 봐 그렇지만 유수석 대표님한테 제가 이거 질문 드리면 아마 그런 거 찾고 있을 거라고요. 내 직원들이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은요. 이런 재료를 찾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나? 뭘 가지고 만나게 해야 되나? 뭘 가지고 뭘 하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그 재료가요. 합동설명회 저희 이제 계속 열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설명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를 합동설명회에 참가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끼리도 어찌 보면 경쟁을 해야죠. 왜냐하면 합동설명회에는 5개 브랜드밖에 초대를 못해요. 저희 것까지 6개 브랜드니까. 5개밖에 초대를 못하는데 여러분만 해도 지금 20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끼리도 경쟁해서 5개 브랜드만 초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맹본부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을 만들 거냐. 야, 이번 합동설명회 참가하면서 우리 이번 이 합동설명회를 통해서 가맹계약하면 한 500만 원씩 깎아주는 걸로 해서 제안을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더 좋은 조건을 만들면 합동설명회 참가할 기회도 더 늘어날 거고, 그죠? 계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질 거고, 그러면 여러분 수수료도 더 쉽게 만들어질 테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경영신문이 계속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 따로 창업경영신문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창업경영신문이 계속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건가? 창업경영신문의 온라인 창업박람회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 창업경영신문의 합동설명회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 무료 창업교육을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고민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걸 저하고 한 번이라도 더 상담하고 상의하고 회의하는 분이 이기는 거지. 고민은 고민. 저한테 전화하는 건 부담스럽고 저한테 물어보는 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제 노하우를 써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제 노하우를 써먹어야 되는데 설마 그게 그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제가 되게 서운하고요. 그죠? 그게 그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서운할 거고요. 그죠? 저 그래도 근 20년 차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아닐 거고, 분명히 제가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을 건데, 그리고 고민하는 분량도 여러분 1시간 고민하면 저는 10시간도 넘게 고민할 건데, 그럼 제가 당연히 여러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뭔가를. 그럼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이요?
내가 맡은 브랜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음식점을 위해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제가 다른 교육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원의 활용, 도구의 활용, 무기의 활용이라는 용어를 썼죠. 여러분, 제가 평소에 쓰는 말이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자꾸 그런 표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주기적 프로그램 기억하십시오. 창업경영신문은 뭔가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쓰든 신경을 안 쓰든 창업경영신문은 뭔가를 계속 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이 결국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다. 결과를 쉽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꼭 창업경영신문이 진행하는 것들을 계속 관심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써먹으십시오. 이제 제가 저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써먹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써먹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훌륭한 자원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했던 게 있죠. 가장 작은 컨설팅 회사.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컨설팅 회사. 프랜차이즈 하나만 제대로 도와주면 되는 컨설팅 회사. 각도를 좀 바꿔서 상권 하나만 책임지면 되는 컨설팅 회사. 그죠? 그럼 제가 욕심을 내본 거예요. 브랜드 하나만, 프랜차이즈 하나만 제대로 도와주면 되는 컨설팅 회사. 상권 하나만 책임지면 되는 컨설팅 회사. 그죠? 둘 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컨설팅 회사일 겁니다. 그거는요, 이미 답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이미 나와 있는 답을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에서, 상권에서 활용하기만 하면 성과를 낼 수밖에 없고, 그 성과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욕심이 생길 거예요. 브랜드를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고, 상권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맡은 상권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이 상권만 가지고 싸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프랜차이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프랜차이즈는요, 상권을 늘려가는 비즈니스예요. 프랜차이즈는 상권을 늘려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맡았던 상권에서 결과를 내면요, 여러분은 자연히 두 번째 상권을 만들고 싶고 세 번째 상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과를 내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욕심을 안 내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욕심도 없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왜 합니까?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가장 작은 컨설팅 회사의 맥을 여러분이 짚으십시오. 프랜차이즈 회사 하나만 제대로 도와주면 되는 브랜드 매니저. 내가 맡은 상권 하나만 제대로 책임지면 되는 브랜드 매니저. 여러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만 해주면 창업경영신문 브랜드 매니저는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그죠? 늘어날 거고요. 브랜드 매니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창업경영신문하고 일하는 브랜드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창업경영신문이 책임질 수 있는 상권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죠? 가맹본부 입장에서 창업경영신문이 100개, 200개 상권을 책임지는데 창업경영신문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 브랜드는 걔네들 이상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업경영신문이 100개, 200개 상권을 책임져 주는데 나는 창업경영신문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런 브랜드? 만약에 직원이 그런 판단을 했으면 그 직원 잘립니다. 어떤 직원이 그런 판단을 하면 그 직원 잘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당연한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정리하겠습니다. 지역센터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 간단한 거 아닙니까? 회비 만들고 광고비 얼마 쓰자고 하니까 떠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셔서 여기 계시는 거고, 그죠? 우리가 함께 그 실천을 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을 건지 여러분은 확실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남으신 거고, 그 확신을 못 하신 분들은 떠나신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의 소속 컨설턴트를
역시 대거 늘릴 거고,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브랜드 매니저와 코웍을 할 거고, 역시 본인도 브랜드 매니저 역할을 할 거고, 또 브랜드 매니저들은 지역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를 더 많은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작업할 수 있을 테고, 그죠?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겸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앞으로 지역센터는 전업하실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거예요. 기술창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특정 지역에서 지역센터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자기가 하고 싶은 또 다른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창업 때부터 소위 매달리게 만드는 그런 지역센터들을 더 적극적으로 늘릴 테고요. 제가 창업 아카데미를 지금까지는 자영업 중심으로만 해왔다면 앞으로는 기술 창업 아카데미를 같이 열어서 지역센터를 기술 창업의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낼 그런 그 방법을 지금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매니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관련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 무서운 속도로 늘려갈 테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동료 컨설턴트를 대거 늘려서 함께 엄청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한 해가 지나면서 되게 간소화됐지만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역센터 100번씩을 100개를 2번이나 달성을 했다라는 거. 1년 사이에. 그죠? 그동안 2022년도에 우리는 얻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역센터를 100개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거를 2번이나 했다고요. 그래서 지역센터나 브랜드 매니저를 더 늘리는 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시스템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 환경으로 더 많은 동료 컨설턴트를 만들어서 함께 으쌰으쌰 해나가는 2023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